물리학이란 거를 공부할 거죠. 근데 물리학, 뭐를 배우는 과목인지 먼저 좀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물리는 과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리량이란 거를 배우는 과목을 물리라고 합니다. 그럼 물리량이 뭔데? 그냥 이제 어떤 현상, 특성, 특징 같은 거를 통틀어서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물리량이었구나 이렇게 나오실 건데 예시로 뭐가 있나? 질량, 부피, 온도, 또 뭐 있죠? 밀도. 그냥 과학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저런 거를 그냥 통틀어서 물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량에 뭐뭐가 있고 얘네들의 역할이 뭔지 이런 거를 배우는 과목이 물리가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하다 보면은 기호라는 것도 나오고요. 단위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기호는 뭘 기호라고 부르지? 얘네들을 이제 좀 쓰다 보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기호라 그러죠. 질량은 보통 M이라고 놓고요. 부피는 대문자 V 사용하고, 온도는 T, 밀도는 이거는 이제 로우라고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쓰는 거를 기호라고 부릅니다. 그럼 단위는 뭐야? 단위? 단위는요,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숫자 뒤에 달라붙는 거를 단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kg, 부피는 3ml, 3ml, 온도 30도, 밀도는 1 g/ml 이런 식으로 숫자 뒤에 달라붙는 거를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사실 설명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얘기해봤습니다. 어쨌든 단위랑 기호는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혹시 중2예요? 중3이에요? 중3?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면 어디였어요? 중간? 물질운동? 비슷하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그러면은 뭐랑 뭐로 나눠지냐면 스칼라 물리량 그리고 벡터 물리량 이렇게 물리량이란 걸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써요. 그럼 나눠진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은 뭘로 잡느냐? 의미 자체에 방향이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것도 이 말만 딱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예를 들어보면요. 스칼라에는 질량이라는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질량 한번 생각해봐요. 1kg, 2kg, 3kg 이런 게 질량이잖아. 근데 질량할 때 오른쪽으로 3kg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렇지? 이렇게 말 안 하는 이유는 얘네가 방향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스칼라 값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질량 이외에도 방향을 우리가 딱히 신경 안 쓰는 애들 뭐가 있냐? 여기 위에 있는 애들 쓰면은 부피, 온도, 밀도 전부 다 스칼라가 되겠네요. 여기에 오늘 할 것 중에 좀 중요한 거 이거 위주로 다룰 겁니다. 이동거리, 속력 이 친구들은 방향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값인데 이따가 이 뒤에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반면에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힘, 속도, 변위, 가속도 등등등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뒤에 있는 거 3개는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라서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이 있다. 힘 한번 예를 들어봐요. 힘.
우리 힘이란 거는 어떤 물체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밀 때, 왼쪽으로 밀 때 똑같아? 다르지? 왜? 벡터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잖아. 이런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벡터 물리량으로 분류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애들은 방향을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이런 거는 스칼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미에는 이 정도 차이가 존재하고요. 이 의미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라는 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한번 보시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사칙 연산하면 됩니다. 우리가 질량 2kg, 3kg 두 개 더하면 그냥 5kg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벡터는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벡터 값인 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힘의 단위 뭔지 기억하시나? 승주? 뉴턴이죠? 3뉴턴, 4뉴턴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뭐 당연하게도 7뉴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1뉴턴이 될 수도 있고요. 5뉴턴이 나올 수도 있고 등등등 하면서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은 왜 얘는 답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답이 될 수 있냐? 방향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오른쪽이었다 해봅시다. 둘 다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7뉴턴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방향이 똑같으면 더해주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는 왼쪽인데 얘가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좀 더 세잖아. 이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서 결국에 오른쪽으로 1뉴턴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그 방향을 고려해서 빼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답이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매번 이렇게 오른쪽 하기가 귀찮잖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할 때는 방향을 약속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약속하는 건데 그냥 간단합니다. 어차피 중고등학교에서는 좌우 아니면 위아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 딱 두 개로 갈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을 플러스, 이제 숫자 중에 플러스를 이용해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면은 자동으로 왼쪽은 마이너스로 약속해주면 됩니다. 거꾸로 뭐 위아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위를 플러스로 놓으면 자동으로 아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풀 때마다 자기가 한번 난 이 문제 풀 때는 오른쪽은 플러스로 놓고 풀어야겠다 하면 그 문제 안에서 오른쪽이면 전부 다 플러스로 맞춰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2번 문제 풀 때 왼쪽으로 플러스 놓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왼쪽을 플러스로 놔. 그러면은 그 문제 안에서는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딱 정해놓고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 그럼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3, 플러스 4. 그럼 자동으로 플러스 7. 플러스 7이 그냥 오른쪽으로 7뉴턴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거.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4. 그럼 플러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1뉴턴이구나. 이렇게 의미가 되니까 벡터를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요. 방향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칼라 할 때는 더하기 빼기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오른쪽 왼쪽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점에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지? 이거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것까지
계산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위로 4, 오른쪽으로 3,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엇갈린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을 평행 사변형 법이라고 부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평행사변형 뜻이 뭐야? 이렇게 각 변이 양쪽에 있는 변들이 평행하는 도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옮겨. 이렇게 옮겨지겠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요. 그럼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랑 여기를 이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를 합친 벡터는 이 빨간 녀석이 되는 겁니다. 이때 크기는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 벡터를 다룰 때 이 길이가요, 크기예요. 크기가 크면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4가 좀 더 길잖아. 여기 길이 계산할 수 있거든. 어떻게? 이게 또 만들어 보고 나니까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를 그대로 옮긴 거니까 4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은 5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은 오른쪽 위로 5N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계산할 일은 거의 없어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진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벡터를 오른쪽으로 4랑 3이랑 위로 4N을 더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만약에 4N 벡터에서 3N 벡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거를 빼는 거야. 사실 빼는 것도 진짜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놔도 상관없잖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보시면 이게 4N이었고 얘가 3N이었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죠? 벡터에서 마이너스는 뜻이 뭐야?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이었을 때가 플러스 3이었잖아. 마이너스 3으로 바꾸면 방향만 왼쪽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방금 더하는 방법은 배웠잖아요.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이어.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는 5N, 왼쪽 위로 5N이 되는구나. 4에서 3을 빼면 4에서 3을 뺐을 때 왼쪽 위로 5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벡터를 하실 때는 방향까지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건가? 왜 달라요? 방향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벡터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로 옮겨도 돼요. 그래서 결론만 지어보면은 벡터를 뺄 때는 우리가 더할 때는 여기를 선을 이었잖아. 뺄 때는 화살표 머리를 선을 긋고요. 뺀 쪽 앞에 있는 거 4 빼기 3이니까 4 쪽으로 화살표 머리가 가면 됩니다. 결론을 짓자면 뭐 어쨌든 이 정도 기본적인 벡터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럼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동거리와 변위라는 거를 구분하는 게 나와요. 그럼 얘랑 얘를 왜 붙여놨냐? 의미는 둘이 똑같아서. 얘나 물체가 이동한 거리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왜 나눠놨을까? 하나는 스칼라고 하나는 벡터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기호는 똑같아. 둘 다 S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도 똑같아요. 단위는 뭐 미터 또는 킬로미터, 이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겠죠? 당연히 센티미터, 밀리미터 같은 것도 써도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게 이거 두 개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A에서 B라는 지역을 움직여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B 갈 때 뭐 당연히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살다 보면은 꼭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만 해도 지금 벽 같은 거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진짜 실제로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다 더한 거를 이동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잡고 나니까 방향이 딱 집어서 어느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기서 처음에는 일로 가다가 계속 방향이 꺾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동 거리는 그냥 실제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이것만 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스칼라 값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은 뭐 약 300m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방향은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변위는 우리가 이것도 사실 줄임말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위치 변화량이 원래 이름이에요. 위치 변화량을 줄여서 변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뭐뭐뭐 변화량 이런 말이 물리를 하면은 계속 나와요. 그럼 그 변화량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뭐뭐 변화량, 이거는 예외 없이 항상 나중 뭐뭐뭐에서 처음 뭐뭐뭐를 빼주면 됩니다.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방금처럼 위치가 들어가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변화량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델타라는 이 삼각형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 변화량을 체크하려면 델타 S 이렇게 많이 써요. 아까 S가 뭐였지? 이동거리, 변위, 위치 이런 거를 S를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붙는 거, 이거 읽을 때는 델타라고 있거든요. 이 델타가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델타 S, 위치 변화량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힘들어? 너무 졸려 보이는데? 됐지? 어쨌든 그래서 이거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은 변위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됩니다. 뭐가 나중이야? A랑 B 중에? B가 나중이죠. 근데 제가 아까 벡터 뺄 때 어떻게 하라 했지? 머리를 이어. 머리에 선을 그어서 있고요. 그럼 B 빼기 A니까 B 쪽으로 머리가 가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때 이러고 일직선 거리를 우리가 변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동거리와 다르게 어때? 방향이 명확하게 오른쪽 위로 딱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딱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 값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길이는 누가 더 길까요? 이건 직선거리잖아. 아무래도 이동거리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기를 비교할 때 거의 항상 이동거리가 변위보다 커요. 근데 똑같을 때도 있겠죠? 진짜 실제로도 일직선으로 이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가고 끝났으면 이동거리랑 변위는 똑같겠죠? 뭐 이 정도 상황이 있구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시 몇 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A에서 B 거쳤다가 C까지 간 겁니다. 이동거리는 총 몇이죠? 150. 그렇지. 150m가 나오면 돼. 근데 변이는요? 결국엔 나중 위치가 어디예요? C. 처음은 A잖아요. 그럼 이제 변이는 요만큼이 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 위의 경우에는 50m. 근데 변이는 벡터 값이다 보니까 방향까지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뭐 오른쪽이라고 쓰던가 아니면 플러스로 써줘도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방향 약속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보면은 이런 원형 트랙이 있어요. 운동장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돌았다 해봅시다. 그 운동장 한 바퀴 돌 때 300m짜리 운동장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동거리는 몇 나오는 거죠? 한 바퀴 돌았어. 300m가 되겠죠? 변이는요? 나중 위치가 어디야? 여기. 처음은? 여기잖아. 제자리네? 그럼 0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을까요? 속력과 속도라는 친구 이렇게 봐줄 건데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아. 뭔데? 물체의 빠르기를 우리가 속력, 속도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거지.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응? 괜찮아? 어쨌든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기호는 둘 다 공통적으로 V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뭐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죠. 뭐 그냥 가볍게 뭔지 다뤄보면은 미터 퍼 세컨드는 1초마다 몇 미터 가니, 킬로미터 퍼 아워는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가니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많이 갈수록 빠른 거니까 이 둘을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방법 봐주시면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쓰는 거고요. 오늘 할 거 속도는요 걸린 시간분의 변 위를 써주면 되는데 우리 위에 있는 거는 중3 때도 나오는 거니까 익숙하시죠? 지금 보면은 스칼라가 들어가면 스칼라가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변위는 오늘 배운 건데 이동거리랑 뜻은 똑같지만 벡터 값인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벡터인 변위가 들어가면 벡터 값인 속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3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중학교 책에 운동 상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니? 이런 거를 운동 상태라고 부르잖아. 이 운동 상태는 뭐랑 뭐로 표현하라고 배우죠? 물체의 빠르기,
그리고 방향. 이거 두 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빠르기는 뭘로 표현해? 속력으로 표현하잖아. 이게 이제 속력과 방향으로 운동 상태를 표현한 거였는데 이 빠르기에 방향까지 포함된 의미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 벡터 값인 속도에는 물체의 빠르기는 물론이고 방향도 표현이 돼 있죠. 합쳐져 있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 상태를 우리는 속도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지? 운동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식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또 기호로 쓰고 싶잖아. 그럼 기호로 나타낼 때는 V 걸린 시간 이거를 보통 델타 T로 씁니다. 우리 시각하고 시간하고 뭔 차이인지 아세요? 시간은 시각이 어떤 시각이 시간이고 시각은 정확한 때, 뭐 예를 들면 3시 정각, 3시 5분 이렇게 딱딱 찍어지는 때를 시각이라 하고요. 시간은 그 시각과 시각의 차이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벼자량이 시간이야. 그래서 여기서 델타 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일단 이동거리 방금 했었죠? 델타 S. 그래서 속력 또는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S로 많이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앞에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둘 다 평균이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뭔가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다 보면은 평균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상황이 있다 해봅시다. 내가 100m를 움직였는데 10초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저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를 계산해보면 100m를 10초 동안 갔으니까 1초마다 10m씩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이때의 속도를 10m per second 이렇게 부르는 거지. 맞아요. 1초마다 10m, 1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평균이지. 평균이 1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거는 항상 평균값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1초마다 10m씩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게 세상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 그럼 실제로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를 평균을 냈을 때 우리가 10m per sec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분 지어야 되냐면 이렇게 평균 속도랑요 실제 속도, 순간 속도 이거 두 개를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뭔 차이냐면 평균은 구간이 나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0에서 10초까지 이렇게 구간이 설정이 되면은 전부 다 평균값입니다. 이거 자체 의미가 지금 0초부터 10초까지 100m 갔다는 거잖아. 그 0에서 10초 동안에 평균 속도가 10m per sec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속도는 뭐냐면 이렇게 구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뭐 1초일 때의 속도.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는 뭐 여기가 1초면 여기가 되겠죠. 뭐 한 12 정도 된다 해봅시다. 이렇게 정확히 1초일 때 12m per sec가 나온다. 이렇게 딱 정확한 때를 지칭하고 있으면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요.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이런 거는 전부 다 평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계산하는 방법은 뭐 계산이라기보다는 알아내는 방법이죠. 두 가지가 보통 나오는데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그래프를 보면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 보고 읽을 수 있잖아. 아, 그래프 읽어보니까 1초일 때 정확히 12m/s네. 이런 식으로요. 또는 뒤에 할 건데 이 가속도라는 친구를 알아냈을 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는 전부 다 평균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게 헷갈리면은 뭐 쉬운 문제는 상관없는데 어려운 문제 들어갈 때 이런 게 헷갈리면은 안 돼요. 알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거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 것, 속도를 바꿔주는 친구를 가속도라고 불러요. 기호는 A를 씁니다. 영어로 엑셀 있잖아. 엑셀러레이션인데 원래는 어쨌든 엑셀에 A를 따가지고 가속도는 A를 받습니다. 그럼 얘네들처럼 스칼라 벡터 짝꿍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벡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벡터 값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속도랑 살짝 다르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럼 속도를 어떻게 바꿔주는데 한번 보시면 만약에 가속도가 3이다 이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1초마다 속도가 플러스 3m/s씩 변화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1초마다 3씩 커진다. 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봐보시면 뭐 어떤 상황을 상황을 하나 넣어보자. 처음에 여기 멈춰있는 공이 하나 있다. 얘한테 이제 3이라는 가속도를 작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미래는 어떤지 한번 봐보자. 뭐 한 4초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표를 그려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시간 0초, 1초, 2초, 3초, 4초까지 속도 이제 한번 써보면 0초일 때는 멈춰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멈춰 있으니까 속도는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순간 속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는 순간 속도입니다. 순간 속도. 왜요? 정확히 0초일 때 몇, 1초일 때 몇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면은 다 순간 속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속도 값 어떻게 찾아? 가속도 이용해서. 왜? 가속도가 3이니까 이제 1초마다 3씩 커지니까 알아내죠. 그럼 1초에 몇이요? 3. 2초 때는 6, 9, 12 이런 식으로 가서 4초일 때 우리의 순간 속도가 오른쪽으로 12가 되는구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괜찮니? 이렇게 가속도를 알면 순간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값도 한번 찾아볼까? 평균 속도를 우리가 찾아볼 건데요.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우리가 일단 변위부터 알아야 되겠네? 근데 보통 변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거리는 24m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평균 봐봐. 평균은 뭐가 나와야 된다? 구간 0초부터
4초까지 평균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걸린 시간 몇 초 걸린 거야 이거는? 4초 걸린 거지? 그렇지? 변이는 몇 나온 거죠? 제가 써놨으니까 24m가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해보면 6m/s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평균 값이야. 정확히 어떤 구간에 0에서 4초까지의 평균 속력이 6이 나오는 거고요. 위에 있어 우리가 가속도로 구해놓은 이 포인트들은 0, 1, 2, 3, 4 각 시각의 순간 속도 값은 가속도로 찾고 우리가 이동 거리를 구해서 그 원하는 구간에 나눠주면 그 구간의 평균 속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또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하얗게 찍는 거 이런 거는 처음에 멈춰 있었고 4초일 때 12니까 이렇게 쭉 커지는 거 제가 방금 그린 이 녀석들은 순간 속도를 그래프에 그린 거고요. 우리가 방금 구간에 대해서 계산한 이것들은 0에서 4초까지 평균이 6이 나온다. 이거는 평균 속도가 된다. 이렇게 이 둘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이제 가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가속도는 왜 생기냐? 우리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가속도의 역할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3단 형태로 항상 이 과정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과정을 보면은 3단계 중에 가속도가 두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속도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힘이라는 원인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던가 아니면 속도가 바뀌었다는 결과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던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결과를 통해서 가속도 찾는 방법 이거를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힘으로 찾는 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번 쭉 봐보시면 예를 한번 그러면 가속도를 결과로서 어떻게 찾냐? 우리가 어떤 시간 동안 얼만큼 속도가 바뀌었는지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가속도는 어떤 구간의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걸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0초일 때 멈춰있는 공이 있었는데 잠시 뒤에 한 2초 정도 지난 뒤에 보니까 속도가 오른쪽으로 4m/s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럼 봐봐. 시간이 지났는데 속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속도가 바뀌었다는 저 사실을 보고 우리는 가속도가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가속도를 계산을 하면은 가속도는 걸린 시간 몇 초 지났어요? 2초 지났고요. 2초 동안 속도 얼마만큼 변했어? 항상 변화량 계산할 때 어떻게?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얘가 나중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 플러스 4 빼기 처음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서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속도를 찾으면 우리가 순간 속도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지. 0초, 1초, 2초. 처음에는 정지니까 0.
이제 1초마다 2씩 커지는 거 아니에요? 1초 뒤에 2. 또 1초 지나면 4.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면서 순간 속도라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가속도 찾아주시면 된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할 거는 그래프를 좀 활용해 볼 건데요. 과학 물리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한번 봐보시면, 보통 이거 이외에도 엄청 많은 종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는 가장 흔하게 나오는 세 종류 그래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이렇게 세 종류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뭐 가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해봅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가속도가 계속 2네.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안 바뀌네. 그러면 가속도란 건 속도를 바꿔주는 친구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 보고 1초마다 2씩 속도가 바뀌겠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1초마다 2씩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가 나오면은 항상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거? 기울기랑요, 넓이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x 대신에 여기 x축 시간을 집어넣고요, y 대신에 가속도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x 증가량 분의 가속도 증가량이 돼요. 근데 이렇게 의미 찾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꼭 의미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얘는 딱히 뜻이 없어. 이렇게 뜻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이 그래프 할 때는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라는 걸 볼 때 우리가 기울기까지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넓이 의미는 어떻게 찾나요? 넓이는요, y 곱하기 x 증가량,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제대로 하려면 적분을 이용하면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분을 아직 안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 a, 그리고 델타 x, 그래서 a 델타 t,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의미 찾으실 때. 이게 의미가 있나? 우리 그거 있지,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가기로 했잖아요. 양쪽에 t 곱하면 어떻게 되죠? 왼쪽은 a 델타 t가 되고요, 오른쪽은 델타 v만 남잖아. 그러니까 이게 델타 v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넓이가 속도 변화량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넓이로서 우리가 속도가 얼만큼 변했나, 이런 거를 계산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초, 2초면 내가 0에서 2초까지 속도 얼마 변했는지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4 변하겠네. 뭐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특정 구간을 잡을 때도 있어. 뭐 이렇게 잡으면 2초부터 3초까지면 2초부터 3초까지 넓이만 계산해보면 됩니다. 2초부터 3초까지 1초 동안 2 변하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세 개 중에 제일 중요도가 높은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얘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뭐뭐 있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속도 크기 아무래도 알 수 있겠죠?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지. 속도의 크기라는 건 속력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애초에 크기니까 방향 상관없이 숫자만 보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속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아,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네.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방향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 속력이 아니고 속도면은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것도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은 기울기 x 대신에 t 집어넣고 y 대신에 v 집어넣으면 델타 t분의 델타 v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가속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넓이는 y 곱하기 델타 x 이거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뭐지? 거리가 나오면 됩니다. 거리 또는 변위를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속도를 집어넣었으면 변위가 나오는 거고, 속력을 넣으면 이동거리가 나오면 됩니다. 왜 이렇게 돼? 똑같죠? 우리 아까 속도도 시간분의 변위로 계산했을 때 있잖아. 양쪽에 똑같이 t 곱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이동거리 또는 변위를 알 수 있다. 변위 똑같습니다. 만약에 2초까지 변위 잡아라. 여기 넓이, 그래프가 삼각형이니까 이거는 삼각형 넓이 구해주면 됩니다. 같은 이유로 만약에 특정 구간, 뭐 1초부터 2초까지만 구하고 싶다. 여기 넓이만 구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진 구간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딱 저기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위치 그래프는 중학교 책에는 이동거리 그래프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어차피 위치가 바뀌는 게 이동거리잖아.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거리 그래프, 변위 그래프, 위치 그래프 다 뜻은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이동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앞으로 가고 있구나. 위치가 바뀐다?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가는 중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 왼쪽으로 가는지도 알 수 있어. 이거는 내가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놨다면 점점 커지잖아.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래프가 왼쪽으로 꺾였어. 이건 뭐예요? 내려오고 있다? 왼쪽으로 가는 중이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겠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같은 이유로 똑같이 기울기도 만들어 보면은 x 대신에 시간, y 대신에 위치,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속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은 속도까지도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얘는 넓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요.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됩니다. 직접 만들어 보는 게 100번 보기만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한번 해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혼자 한번 해보시면 돼. 알겠지? 반드시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꼭 안 하더라. 근데 할까요? 할 거예요. 그래요. 진짜 해보면은 딱 그 체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한 가지 예시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0초일 때 오른쪽으로 4로 움직이는 친구가 있어요. 맞지? 그 다음에 한 4초가 지나니까 왼쪽으로 4로 가고 있다 해봅시다. 자, 속도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뀌었다. 상원이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뀐 겁니다. 왜? 속도는 벡터예요. 방향이 바뀌면 바뀐 거야. 그거 바뀌었네. 아, 여기도 가속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도 바뀌었다는 사실 가지고 가속도 찾을 수 있잖아. 어떻게? 걸린 시간 몇 초 걸렸어요? 4초 걸린 거고요. 속도 변화를 어떻게 찾아?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나중 속도가 이거잖아.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4를 넣는 거야.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맞아요. 처음 속도는 오른쪽으로 4니까.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오겠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초마다 마이너스 2씩 속도가 바뀌는 거지. 그럼 이것도 한번 표를 그려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면요. 처음 속도는 오른쪽으로 4였잖아. 이거는 순간 속도겠죠? 그럼 마이너스 2씩 떨어지면은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4초 동안 이렇게 뒤바뀌었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예요, 정확히? 2초일 때를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틀 때는 순간적으로 멈춰야 돼요. 우리가 공을 위로 던져도 올라갔다 떨어지려면 꼭대기에서 잠깐 멈춰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정지라는 건 방향을 턴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가속도까지 쭉 써볼까? 가속도는 계속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럼 우리가 결론 한번 봐봐요. 0에서 2초까지는 속도는 오른쪽이잖아. 그렇죠? 근데 가속도는요? 왼쪽 맞아? 그럼 지금 속도 방향, 가속도 방향이 반대 방향이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빨라졌어, 느려졌어? 4, 2, 0이면 느려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속도랑 속도가 반대 방향이면 느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2초 이후엔 어때? 속도 방향 어디야? 왼쪽이죠? 가속도는? 얘도 왼쪽이잖아. 이때 결과가 뭐예요? 빨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이거 작아지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그렇지. 벡터에서 마이너스는 진짜 음수란 뜻이 아니고 그냥 방향만 알려주는 거라서 이거는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지는 거예요. 벡터를 할 때는. 알겠지?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4가 큰 거야. 벡터는. 마이너스는 그냥 왼쪽이랑 뜻이기 때문에 빨라진다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괜찮니? 이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로 우리가 그래프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각각의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보면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1초마다 속도 마이너스 2씩 변하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 중요한데요. 처음 속도 몇? 4,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걸로도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처음에 0에서 2초까지는 왼쪽 가는 거야? 오른쪽 가는 거야? 오른쪽 간다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빨라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2에서 4초까지는 왼쪽 가는 거죠? 어떻게? 빨라지면서 이렇게 그래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에 0초일 때 여기 있어요. 얘가 2초까지 오른쪽으로 느려지면서 갔잖아. 맞죠? 얼마나 갔어요? 여기 넓이 구해보면 되는 거야. 맞아요? 몇 미터? 4m를 2초까지 오른쪽으로 느려지면서 갔구나. 그럼 이제 2초 이후부터는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4초까지 돌아온 거잖아. 그럼 왼쪽으로는 몇 미터 갔어요? 여기 넓이 2초부터 4초까지 여기 넓이 구해보면 되겠죠? 이것도 4m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0에서 4초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한 거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때 평균 속도 구해볼 수 있겠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이렇게 두 개 다 구해봅시다. 평균 속력 구간 0에서 4초까지 그러면은 4초잖아. 이동거리는 총 몇 나와? 8m. 그러면은 평균 속력은 몇이에요? 2m/s가 되는 거고요. 평균 속도는 똑같이 시간은 4초잖아요. 근데 변이는 몇이에요? 0.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괜찮니? 할 수 있겠죠? 그럼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 한번 봅시다. 위치 그래프는 이건 살짝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요렇게 그려져요. 왜 이렇게 그려지나 한번 쭉 보시면 우리 아까 일단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2초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그때 느려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뜻이 뭐였죠? 속도잖아. 그러면은 이 기울기로 순간 속도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근데 순간 속도 뜻이 뭐였지? 정확히 몇 초일 때 속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히 1초일 때 속도를 찍고 싶으면 이 1초일 때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 순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 점점 완만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느려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땠어?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느려지면서 가니까 순간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2초에서 4초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왼쪽 가는 거잖아. 근데 빨라지면서 가야 되잖아. 빨라지면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깊어지는 방향으로 그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로는 평균 속력은 모르겠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균이 뭐야? 뭐가 나와야 돼? 구간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구간을 설정해요. 내가 0초부터 2초까지 하고 싶어. 0초일 때 위치가 어디야? 여기잖아. 2초일 때는 여기잖아. 맞아. 이 구간 선을 그냥 쭉 그어. 이게 이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보자. 0에서 4초까지면 어디야? 0초일 때 위치 어디? 여기. 4초일 때 위치 어디? 여기잖아. 기울기 몇이에요? 0이잖아, 이거는. 아까 0이라며. 이런 식으로 평균 속도는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간에 점을 찍어서 거기에 기울기를 계산하면 평균 속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일단 운동 방향 몇 번 바뀐 거지? 4초일 때 4초까지 오른쪽 가다가
한번 왼쪽 꺾었다가 다시 오른쪽 꺾인 거니까 2번 바뀐 게 맞겠죠? 그 다음에 0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력인데 제가 방금 점과 점 찍어서 기울기 구하면 구할 수 있다고 한 거는 이거는 속도예요. 이 기울기로 구하는 거는 속도입니다.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만약에 운동 방향이 안 바뀌었으면 기울기로 속력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속력이란 건 방향을 포함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방향이 2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속력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는 속력을 알 수 없고 속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속력은 이동거리 굽으면 되지. 이동거리 몇이죠? 처음에 5m 오른쪽 갔다가 2m 내려왔다가 다시 7m 올라가니까 총 몇인 거죠? (7에) 14m네. 맞니? 그 다음에 몇 초 동안? 10초 동안. 그러면 1.4m/s라는 평균 속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고요. 마지막 디귿. 이거는 평균 속도잖아. 그럼 평균 속도는 그냥 기울기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0에서 4초까지면 이만큼. 이제 0에서 6초까지구나. 0에서 6초까지면 요만큼. 6에서 10초까지면 요만큼 기울기 만들어 보면 되죠? 딱 봐도 이쪽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0에서 6초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요. 괜찮니?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지금 0에서 2초까지는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2에서 4초까지는 느려지고 있네. 근데 움직이는 방향은 계속 오른쪽이잖아요. 맞지? 그럼 봐봐. 1번. 1초일 때 속도, 가속도 방향이 똑같다. 빨라지니까 똑같으니까 빨라지겠죠. 맞는 말. 2번. 3초일 때는 반대다. 3초일 때는 느려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니? 느려지려면 속도, 가속도 방향이 반대여야 되니까 맞는 말. 3번. 0에서 2초까지 평균 가속도. 그냥 가속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0에서 2초면 걸린 시간은 2초. 속도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5 빼기 2 해주면 되겠죠? 2초일 때가 가장 나중이고 처음은 0초일 때니까. 그럼 가속도는 1.5가 나오면 되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2에서 4번. 2에서 4초일 때 가속도. 그러면 2에서 4초면 몇 초 걸린 거죠? 2초. 나중 속도는 오른쪽으로 1. 처음 속도는 정확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2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럼 마이너스 2니까 틀린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봐봐. 평균 가속도의 크기잖아요. 크기면 여기서 이거는 방향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 게 항상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도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5번. 1에서 3초. 1초일 때는 가속도 방향 어디? 오른쪽. 2에서 4초까지는 왼쪽이잖아. 반대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라고 해서 이 가속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운동을 4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4가지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 우리 운동 상태, 뭐랑 뭐로 표현한더라? 운동 상태라는 건 속도를 뜻한다 그랬죠? 근데 이 속도는 2개로 쪼개면 빠르기, 속력과 방향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 바뀌냐, 방향이 바뀌냐를 가지고 운동이란 걸 4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니 안 바뀌니로. 그럼 처음에는 둘 다 안 바뀔 때가 있겠죠? 그렇지? 두 번째는 속력은 바뀌는데 방향은 안 바뀔 때. 세 번째는 속력은 안 바뀌어도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둘 다 바뀔 때 이렇게 4개의 케이스에 따라서 운동을 4가지로 구분을 해요. 물리에서는. 그렇지? 그럼 각각의 이름부터 한번 쭉 가보면 첫 번째, 둘 다 안 바뀔 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속력만 바뀌는 거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방향만 바뀌는 거는 등속 원 운동. 마지막 둘 다 바뀌는 거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바뀌니 안 바뀌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 둘 다 안 바뀌는 거잖아요? 가속도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야 됩니다. 나머지 3개는요? 3개는 전부 다 속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속도가 존재할 때 하는 거고, 등속 직선 운동만 가속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첫 번째, 둘 다 안 변하는 운동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런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등속,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속력이 일정한 거고요. 이 직선으로 간다. 일직선으로 쭉 간다는 뜻이야. 맞지? 이게 방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속, 속력도 일정하고 직선, 방향도 안 바뀌는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합쳐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가 똑같은 속력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는 거면 속도가 안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불러요. 중3 때는 이 등속도 운동에서 도 생략해가지고 등속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속도에서 도 줄인 다음에 등속 운동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가시면 된다. 기본적인 특징은 가속도가 없다는 뜻이고요.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0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건가? 완전 달라요. 진짜 조심해야 돼. 알겠지? 의미도 한번 봐봐. 위에 있는 거는 변화량이 0이라는 건 일정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속도가 0인 건 멈춰있다는 뜻이야. 맞지? 완전 다른 거니까 변화량은 딱 변화량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런 운동을 하는 친구고요. 이런 운동하는 예시 우리가 3개 정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 3종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뭐 에스컬레이터,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사람이 있던 말던 쭉 가는 것들 있잖아.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이거 뭐지? 그 평평한 에스컬레이터 말하는 겁니다. 컨베이어는 그 공항에서 캐리어 나오는 거, 그거를 컨베이어 벨트라고 불러요. 그것도 이제 사람 있던 말던 그냥 쭉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등속 직선 운동의 예시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애들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쭉 보시면 가속도 없잖아. 그러면
없다. 0이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넓이 의미가 있었죠? 넓이는 AT니까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넓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아, 속도가 안 바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속도 그래프. 속도가 안 바뀌려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그래프. 아, 속도가 일정하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기울기. 가속도잖아. 가속도 있어요, 없어요? 아, 기울기 있어요, 없어요? 기울기 0이잖아. 등속운동.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넓이. 변이가 나오면 되잖아. 변이 어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겠죠? 왜냐면 만약에 속도가 2면은 1초 단위로 잘랐을 때 2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지. 그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 1초마다 2씩 커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2, 4, 6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양이 나오면 되겠지. 기울기 어떻게 만든다고요? 속도지 속도?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 안 바뀌는 거죠? 만약에 기울기가 바뀌려면 그래프 모양이 어떠면 기울기가 바뀐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런 게 기울기가 바뀌는 거고요. 얘는 어디서 측정해도 다 똑같이 기울어져 있잖아. 기울기가 일정? 아, 속도가 일정하구나.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속 운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등속 운동에 한해서는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가 똑같습니다. 왜? 안 바뀌잖아. 그럼 이 길이 평균되면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똑같다. 이 정도. 속력만 바뀌는 운동. 그러니까 방향은 안 바뀌고 속력만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 운동을 뭐라 그러냐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 가속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가속도가 있긴 있는데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해 버리면 속도 변화량도 일정하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렇지? 근데 사실 속력이 바뀌는 게 꼭 속도가 일정하게 바뀔 필요는 없잖아. 맞지? 원래는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손으로 계산하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 계산 문제로는 등가속도 운동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등가속도 운동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 운동이면 방향이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죠? 방향이 안 바뀌는 건데 아까도 했지만 오른쪽 가다가 턴해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이건 방향 바뀐 거잖아. 그치? 근데 구분상에 있어서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직선 취급을 해줘요. 그치? 구분상에서만.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뀌는 겁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예시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보시면 자유낙하 그리고 빗면에서 굴러 떨어지는 물체 이런 운동이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그럼 자유낙하는 뭐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 그렇지? 이때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중력 가속도라는 거 받으면서 1초마다 9.8씩 빨라지면서 떨어졌던 거 있죠? 그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위치, 시간. 이렇게 세 종류 보시면 일단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있긴 있는데 일정하게 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속도 그래프는 속도가 일정하게 바뀐다고 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함수 꼴이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처음에 멈춰 있어, 안 멈춰 있어? 이 그래프대로라면 0초일 때 멈춰 있는 거니 움직이고 있는 거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 문제에서 내 물리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만약에 문제에 멈춰 있었다 이런 말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멈춰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정지 상태였던, 뭐 가만히 놨더니 뭐 이런 말이 있으면 멈춰 있는 상태로 출발한 거고 아무 말도 없으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그리면 돼? 이것만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 멈춰 있는 거를 먼저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래서 V0라고 썼는데 V0는 0초일 때 속도를 뜻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만약에 T초일 때 뭐 이제 미지수 T초 잡으면 여기는 VT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T초일 때 속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죠? 어쨌든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왜? 점점 빨라지니까 점점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등속 운동과는 다르게 위치 그래프는 2차 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지? 그럼 우리 각각 한번 또 따져보면은 일단 여기는 넓이가 의미가 있었죠? 넓이가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가 아무래도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넓이만큼 속도 변화량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가속도를 뜻했었지?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지금 기울기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죠? 그러니까 등가속도구나 하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넓이는 변위 또는 이동거리. 근데 변위로 하겠습니다. 변위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초마다 측정한 변위는 어때요? 점점 변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많아지고 있죠? 왜? 빨라지니까요. 점점 빨라지니까 점점 같은 시간 동안 측정한 변위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지. 마지막 위치 그래프. 기울기가 속도를 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순간속도 여기 점 찍어가지고 그 접선의 기울기 구해주면 특정 시간에 딱 맞는 속도를 우리가 재볼 수 있잖아. 순간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가속도를 받고 있구나. 이 정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 파트가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겠지만 이과를 가서 물리를 골랐어. 고2 때 고르는 거예요. 고2 때 물리를 통으로 골라. 지금 하는 과목이 고2 과목입니다. 그럼 고2 때 물리를 골랐으면 수능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수능 혹시 과학은 몇 문제인지 아세요? 상훈이 알아? 과학은 20문제 나옵니다. 30분 동안. 그 두 과목 고르는 거야. 그래서 30분 동안 첫 번째 고른 과목 2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30분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를 볼 겁니다. 30분 동안 물리를 해야 돼요. 근데 물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산이 들어가잖아. 그럼 모든 문제가 계산 문제일까? 그렇진 않고요. 15문제 정도 평균, 여기서 바뀔 수도 있어요. 16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외워서 푸는 것들 있잖아. 뭐 뒤에 가보면 뭐 도체는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뭐 전기가 안 통하는 전원체는 뭐 이런 게 외워서 푸는 게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한 15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5개 정도는 사실 5개보다 더 많을 때가 더 많아요. 대략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와요. 아무래도 얘네들이 좀 쉽겠죠? 이거를 전략을 어떻게 짜냐. 그래서 이거를 거의 10분 내외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3분 안에는 풀어야 되고요. 쉬우니까 외워서 푸는 거는 딱딱딱딱 하고 나올 거 아니야. 나머지 20분 동안 5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그 5문제 안에 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은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중이 높은 파트를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보통 3가지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 그리기. 우리가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어색하잖아. 근데 그려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선 한번 뚝 그으면 끝이잖아. 이렇게 직접 그래프를 그리면, 특히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나와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가 풀릴 때가 있다. 봐봐. 방향 나오죠? 오른쪽. 빨라지잖아. 빨라지는 것도 알 수 있죠? 기울기 구하면 가속도 알 수 있잖아. 넓이로 거리도 알 수 있고요. 그냥 그래프 그렸을 때 웬만한 정보가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등가속도에서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이 3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그 3가지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가 있습니다. 그 공식은 뭐가 있냐? 첫 번째 공식.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 자, 여기서 이게 처음 속도잖아. 이게 처음 속도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나중 속도일 거 아니야? 여기 차이가 뭐지? 속도 변화량 아니야?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의 속도 변화량 더하면 돼요. 근데 이게 공식이 좀 공식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속도 변화량은 뭐랑 똑같더라? AT랑 똑같은 거 맞아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속도 변화량 나오지. 이거 넓이 의미 찾을 때. 맞지? 그래서 V0 더하기 AT 이렇게 쓰기도 한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은 델타 T나 T나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AT, A 델타 T 둘 다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요. 변위식이야. 우리가 변위는 이 그래프에서 넓이가 변이잖아. 맞지? 넓이가 사다리꼴이니까 공식을 어떻게 만들지? 하는데 이렇게 해요. 밑에 사각형부터 처리하는 거야. 이 밑에 사각형이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잖아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몇이야? t초니까 t 아니야 t? 세로 길이는 v0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v0 t 집어 넣어주면 사각형이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위에 삼각형 해결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 위에 삼각형은 가로 길이는 t, 세로 길이는 델타 v인데 at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가면은 두 번째 식인 변위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니? 세 번째 식은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t로 정리를 하면은 a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이 t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소거하는 거야. 그리고 정리를 하면요. 이 as는 vt 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집어넣고 정리만 한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유용한 거는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꼭 공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속도나 속도의 정의를 잘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공식이긴 한데 봐봐. 가속도가 3이면 1초마다 3씩 커지는 거잖아. 그거 3초 지나면 9 커지는 거 아니야, 처음보다. 그냥 가속도 의미를 써놓은 거야. 근데 얘는 이거 소고에서 만든 공식인데 이게 왜 유용하냐면요. 지금 공식상에 시간이 없잖아. 그 문제 풀다 보면은 문제에서 시간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꼭 줄 필요는 없잖아. 시간 안 주고 몇 미터 이동했다. 뭐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이 공식을 쓰면 좀 유용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좀 이따 어떻게 써먹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세 번째 식입니다. 세 번째 방법. 평균 속도를 쓰는 거야. 우리 이거는 물리 안 하는 친구들도 다 알아.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은 거리가 나오잖아. 속시거라고 알고 있죠, 흔히? 여기 들어가는 공식은 순간 속력일까요? 평균 속력일까요? 이 속력이 순간값 집어넣는 걸까? 평균 집어넣는 걸까? 이거 평균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속력을 빨리빨리 구하면 이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지? 그럼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는데? 우리 아까 했던 방법. 평균 속도니까 변위로 할게요. 변위나 이동거리나 뭐 그게 그거죠?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기도 하잖아. 근데 이 등가속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바뀔 때? 일정하게 바뀌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특징이 생겨요. 1, 3, 5, 7, 9. 5개 평균 되면 몇이야? 5 아니야? 2, 4, 6, 8, 10. 평균 몇이죠? 6이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일정하게 바뀔 때 평균은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등가속도일 때는 가운데로 평균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일 때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이 가운데가 평균이 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좀 더 빨리빨리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봐봐. 여기다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등가속도니? 등가속도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을 한번 내보자. 평균 몇 나와? 이거 가운데. 5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로 평균을 빨리 내버리면 만약에 여기가 4초였다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넓이, 이동거리를 굉장히 빨리 우리가 평균 속력을 알아냈으니까 시간만 곱하면 거리가 빨리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m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프 모양 꼴 봐도 이 넓이랑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이게 잘라서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하면 속시거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좀 더 빠리빨리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원래 공식은 쓰면 안 되나? 원래 공식 써도 되죠. 그럼 실제로 여기 넓이 구해서 20m잖아. 20을 4로 나누면 똑같이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공식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등가속도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지?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요. 세 개를 좀 더 다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봐보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정지 상태였던 공이 속도가 60이 됐어요. 어떻게? 900m를 갔더니 등 가속도 운동하면서. 그럼 이때
여기가 0초고 여기는 t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t랑 가속도 이렇게 두 개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해서 구하시는 거야. 2분만 한번 줘볼게. 근데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공부할 때는 그래프가 제일 만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2분 정도 한번 줘볼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 t초라고 놔요. 근데 등가 속도면 처음에 정지고 t초일 때 속도가 60이 된 거잖아. 맞지? 등가 속도니까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쭉 그어주면 됩니다. 맞아. 정지에서 60까지 등가 속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삼각형 넓이가 900이 되면 되겠지. 그죠? 90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 계산해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60 곱하기 t가 900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t는 몇 나와요? 30초가 나오는 겁니다. 맞지? 그럼 가속도는? 이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럼 30분의 60이니까 2 나오는 거죠. 그래프로 풀 때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렸더니 어때?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공식 쓰기 전에 우리 시간 알아볼라?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식 사용해주는 겁니다. 2AS는 VT제곱 빼기 V0제곱 이 공식을 이용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2A 모르니까 내비두고 거리 나와 있잖아. 900은 나중속도 제곱 60을 제곱하면 3600이 되죠? 맞아. 처음 속도는 0은 제곱해봤자 0이니까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가속도가 나오네요. 몇 나와? 2 나오면 됩니다. 그럼 가속도가 2인 거 알아냈으니까 시간도 나오겠죠. 가속도가 2면 1초마다 2씩 커진다는 건데 그 60이 되려면 몇 초 걸리겠어? 30초 걸리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조금 헷갈린다. 그럼 공식 써. 첫 번째 식 써주면 되겠지. 여기서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지. 나중 속도는 60, 처음 속도는 0, 가속도 2 구해놨고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공식에 집어넣어도 t가 30초인 거 나오겠죠. 괜찮니? 그럼 세 번째 식. 세 번째 방법. 평균 속도 쓰는 거라 그랬죠? 자, 이 공식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럼 평균 속도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근데 등가 속도래잖아. 그러면 중간값이 평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이랑 60의 가운데는 몇이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30이구나. 그러면 평균 속도 알아내면 이 공식을 사용 가능하니까 30으로 t초 동안 갔더니 900m가 나왔다. 맞아. 그럼 t는 30초네. 그럼 t 알면 이거 방법 똑같이 이용해서 가속도 찾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입문 단계니까 그래프 위주로 좀 연습하는 게 처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장 쉽기도 하고요. 괜찮나요? 넘어가도 될까? 자, 평균 속도 하니까 나온 건데 되게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봐봐. 여기 이거는 실제 순간 속도예요? 평균 속도예요? 순간 속도지? 그럼 저 구간의 평균을 낸 거는 여기 결국에 30초였으니까 30초까지 평균 낸 게 평균 값이 되는 거잖아. 0부터 30초까지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가 30인 거죠? 그래프 보면은 교점이 하나 나오지 않아요? 순간값하고 평균값하고. 언제 교점 나와? 여기 가운데에서. 맞아.
그래프 모양 때문에 항상 가운데에서 교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런 거야. 그 구간의 평균 속도는 그 구간에서 딱 중간 시점이 되는 순간 속도랑 똑같습니다. 그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0초부터 30초까지 평균 속도가 30인 거잖아요? 맞지? 이 값은 정확히 15초일 때 순간 속도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활용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모든 건 언제만? 등가속도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등가속도 아니면 못해요. 됐니? 넘어가도 될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까 뒤쪽부터 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첫 번째, 세 번째. 방향만 바뀌는 운동. 추워? 아니요, 모르겠어요. 걸린 것처럼. 끌까? 괜찮아요. 방향만 바뀌는 거. 이런 거를 등속 원운동 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속, 속력은 일정하다는 뜻이 됩니다. 원운동, 움직일 때 원을 그리면서 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맞아. 그럼 방향이 어때? 바뀌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대신에 속력이 일정할 때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실시간 운동 방향은 어떻게 잡냐? 이렇게 곡선을 그릴 때는요, 이 곡선에 접선을 그리면 그게 그 순간의 운동 방향이 됩니다. 그럼 등속이라 했으니까 속도는 다 V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방향만 꺾일까? 우리 아까 했었죠? 이거는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속도가 어떻게 생겨야 이렇게 방향이 꺾이나? 보시면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속도랑 가속도 방향 똑같으면 어떻게 되지? 빨라졌죠? 반대면 느려졌지? 수직이면 방향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을 그리다 보니까 원의 중심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원의 중심으로 받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잖아. 그 구심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운동 방향, 가속도 방향의 수직이니까 방향만 계속 꺾이면서 똑같이 돌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은 등속 원운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가속도인가요? 아니죠. 왜? 가속도가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 등가속도는 아니야. 가속도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예시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달, 인공위성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 줄에 묶어서 이렇게 돌릴 때 있잖아, 뭔가를. 그런 것도 등속 원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만약에 돌리고 있다가 여기서 줄을 끊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자, 줄이 끊어지는 순간 가속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뭐가 있어? 중력 가속도? 줄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가속도 없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물리는 딱 주어준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그림에 딱 이게 끝인데 있지도 않은 그림을 혼자 막 생각하면서 하면은 꼬여요. 시키는 것만 딱 하면 돼. 그림상에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때? 가속도 없잖아. 이대로 등속 운동하면 됩니다. 알겠지? 괜찮나요? 이거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둘 다 바뀌는 운동. 둘 다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 같은 방향이면 빨라지고 반대면 느려지고 수직이면 꺾인다고. 그럼 둘 다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공한테 요 방향으로 가속도가 걸리면 둘 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둘 다 바뀌니? 우리 아까 그거 기억나나? 그 평행사변형 그리는 거 기억나요? 그러면은 합칠 수 있으면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가속도는 얘랑 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랑 똑같잖아. 그렇지? 이렇게 다시 나눠 놓고 나니까 얘 때문에 어때? 방향 똑같네? 빨라지겠죠? 여기 수직도 있잖아. 얘 때문에 꺾여.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가속도랑 속도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걸리면 둘 다 바뀌는구나.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됐죠? 어쨌든 그럼 이런 운동의 예시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그냥 이런 특징 정도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던져질 때 이런 거를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 해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올라갈 땐 어때? 느려지면서 올라가겠죠? 중력을 받으니까 얘네들은 중력 가속도를 받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꺾이면서 우리가 순간 운동 방향 어떻댔어? 이렇게 곡선 그릴 때는 접선이 순간 운동 방향이라 했잖아. 얘는 이쪽 성분 때문에 꺾이고 이쪽 때문에 느려지면서 올라가겠죠? 거꾸로 떨어질 때는 빨라지면서 꺾이면서 떨어지겠죠. 포물선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진자 운동인데 이거는 사실 계산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진자 운동이라 하거든요. 뭐 그네나 바이킹 같은 거. 그냥 내려올 때는 빨라지다가 올라갈 때 느려졌다가 빨랐다 느려졌다 빨랐다 느려졌다 이렇게 가는데 꺾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둘 다 바뀌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이 움직이고 있다 해봅시다. 좀 더 꽈가지고 이런 거를 다중 삼각 사진이라 그러죠. 좀 더 꽈었을 때 여기는 0초, 여기는 0.1초, 0.2초, 0.3초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가속도인지 아닌지 안 써 있어도 이런 경우에는 등가속도예요. 왜 등가속도일까? 한번 쭉 보면은 지금 구간 이동거리 있잖아. 0부터 0.1초까지는 10m죠. 0.1초부터 0.2초까지는 20m 같지? 그 다음 0.1초 동안은 30m 같잖아. 그럼 이 각 구간별로 이동거리가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그렇지. 10m씩 커지고 있잖아. 맞아. 이렇게 특정 구간 이동거리가 일정하면 등가속도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처음에 멈춰 있어? 안 멈춰 있어?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각 구간별로 0.1초, 0.2초, 0.3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속도를 어떻게 찾을 건데 평균 속도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평균 속도 첫 번째 구간 0부터 0.1초까지 평균 속도 몇 나오죠? 여기 나와 있잖아. 이동 거리를 구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몇이 나오는 거지? 0.1분의 10이니까 0.1분의 10이죠? 100m/s네요. 아, 네. 그치? 0.1부터 0.2초까지는 몇 미터 같죠? 20m. 0.1초 동안. 그러면 200m/s가 나오잖아. 지금 보니까 숫자가 너무 안 예쁘다. 이거 다 센티미터로 좀 고칠게요. 숫자가 너무 크네요. 그럼 센티미터로 다시 고치면 여기는 항상 미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10cm는 0.1m니까 첫 구간 속도는 1m/s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구간은 2m/s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구한 게 뭐야? 0초부터 0.1초까지 여가 1이라는 거죠. 이거는 0.1초부터 0.2초까지 이게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속도를 이제 계산할 때는 가속도 어떻게 구해?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나중 속도, 처음 속도는 순간 속도 넣는 걸까? 평균 속도 넣는 걸까? 평균. 여기 들어가는 건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에 집어넣어야 돼. 알겠지? 그럼 순간 속도 어디 있어? 구해놨어. 어디? 이거. 이거 평균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0부터 0.1초 평균이면 이거 가운데 0.05초 순간 속도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0.1부터 0.2 평균이면 가운데 0.15초의 순간 속도랑 똑같은 거야. 그 순간 속도를 두 개 알아냈기 때문에 가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 몇 초 걸린 거예요? 0.1초 걸린 거지. 얼마 변했어? 나중 빼기 처음. 2 빼기 1이잖아. 그러면 0.1분의 1이네요? 맞니? 네. 그러면 10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하잖아, 사실. 그래서 사실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간 이동거리 증가량 있잖아. 이거를 구간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한 번에 나옵니다. 이거 그렇게 뜻이 있는 공식은 아니고 수학으로 공식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되나 한번 봐봐. 구간 이동거리 증가량 몇이지? 이거 센티미터로 고쳤었죠? 10cm씩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0.1m겠네?
구간 시간은 몇 초 단위로 체크하고 있어요? 0.1초에 제곱 집어넣으면 0.01초잖아. 계산하면 똑같이 1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이 공식 쓰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 정석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서 일단은 공식 써봅시다. 근데 이것도 한번 연습해보면은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괜찮니? 넘어가도 될까? 이렇게 하면은 첫 주차가 마무리 되는 거고요.